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들이 열심히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올라가려면 한참 걸리겠지만은 이제 지금 이렇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는 것 이제 좋은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제 전에 한창 떨어질 때 암호화폐 시장 망했다고 턴절치고 나가신 분들을 제가 여러 봤는데 그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겠죠. 그 반면에 하락장에 이제부터 살짝 분할 매수를 해볼까 해서 그때 좀 이렇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익을 내고 계시겠죠. 아무튼 어떠한 선택을 하셨든 그 여러분들께서 이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금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지 마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연방시장공개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동결을 압박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내놨습니다. 자기 트위터에 이렇게 썼는데요. 연준 사람들은 또 실수하기 전에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지금도 시장 유동성이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추가로 이야기를 했는데 500억 달러 긴축 프로그램을 중단하라. 이 시장을 느껴라. 의미 없는 숫자로만 결정하지 말라. 그리고 행운을 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 이전에 사업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 꽤 민감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제 금리를 여기서 올려버리면은 주식시장은 이제 더 개박살이 나겠죠. 그리고 코인 시장도 지금 겨우겨우 회복하고 있는데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큽니다.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그냥 금리 인상하지 말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에서 역시 이제 연준이 기준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캐피탈 파트너가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비트코인 구매의 환상적인 기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미친 토마토 취급을 받거나 중국산 토마토 혹은 선동한다. 쉽게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캐피탈 파트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세력을, 그 시장을 직접 주도하는 세력만이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삼성전자에 관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적용될 블록체인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특허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리고 또한 애플의 아이폰 핵심 위탁 생산업체 폭스콘도 한 블록체인 기업과 손잡고 블록체인 폰 제조 및 생산을 맡아 앞으로 블록체인 스마트폰 대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S10부터는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갤럭시 폰 S10 자체가 이제 콜드 월렛,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드웨어 월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대로 돼서 나오게 된다면 대박이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데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바로 이제 삼성도 암호화폐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개발자 주도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이콘이죠. 이제 그동안 많은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파트너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콘이 일본의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 레이어 X하고 이제 업무 제휴를 맺고 일본 내 아이콘 개발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코드 감사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밝혔습니다. 여기서 레이어 X의 역할은 바로 아이콘을 기반으로 한 D앱에 감사 업무를 제공해서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린랩스에서 코인게이트와 제휴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린랩스 기억하십니까? 이제 블록체인 폰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죠. 그리고 이제 가장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라면 리오넬 메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호날두와 쌍벽을 이룬다는 리오넬 메시를 이제 모델로 한 그러한 회사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메시를 모델로 기용했으니까 돈이 엄청나게 나갔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들의 스마트폰 이름이 핀니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암호화폐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코인게이트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자, 블록체인 폰 점점 세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호응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스위스 소재 온라인은행 듀카스 카피에서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으로부터 현지 업계 최초로 ICO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듀카스 코인 ICO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스위스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절차를 거쳐서 시작한 최초의 ICO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듀카스 코인 뿐만 아니라 듀카스 노트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발행을 한다고 하니까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꽤 큰 그런 규모인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CS페이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CS페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입금만 지원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결제할 수 있으면서 나중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구매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이번에 4가지 토큰을 또 상장을 했는데, 이제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DAI 시가총액 65위, 그리고 골렘 57위, 메이커 22위, 그리고 진리카 36위 등이 있는데, 이제 골렘 같은 경우는 저도 들어본 프로젝트이고 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 가지 아직도 의문인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죠. 메이저 코인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코인들이 있는데 메이저 코인을 놔두고 왜 이런 코인들을 먼저 상장을 하는지, 그들도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을 더 끌어올 수 있는 인기 있는 코인을 상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코인들을 계속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난번에 피다만 대마초가 남아서 마저 핀이라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토로 설문 결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총 응답자의 69%가 그것을 원했고요. 그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의 97%가 암호화폐 자산 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겠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블록체인 관련 학과나 암호화폐 관련 학과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JP모건이 말하기를 암호화폐 장기 침체, 기관 투자자들이 떠나서 지지가 약화되었다라고 또 개뻥을 까고 있습니다. 이 얍삽한 놈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얘네들 CEO죠. 제이미 다이몬이 이제 비트코인을 까내려가지고 그날 바로 비트코인 20몇 프로가 떨어졌는데 그 주에 알고 보니까 JP모건이 이렇게 앞에서는 까고 뒤에서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얘네들이랑 CNBC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이야말로 진정한 선동의 대가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구라도 엄청 잘 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결같은 노보 형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청렴합니까? 항상 이렇게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죠. 정말 비트코인을 향한 일편단심 노보 형님. 저는 형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노보 형님. 그분이 이번에는 비트코인은 내년부터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3,000달러에서 6,000달러 사이에 머무른 뒤에 내년부터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좀 설레발을 치고 계시는데 일단 두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형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XMR 모네로죠. 모네로 4층 애플리케이션이 출연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구글 스토어에 구글인데 말이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악성 그런 앱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암호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은 항상 다운받을 때 조심하시고요. 역시 암호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집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도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지 마시고 이상한 프로그램 받지 않으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골드만삭스 전자거래부서 책임자가 암호화폐 기업의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기업가들은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기회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정말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것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할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 판테라 캐피탈의 CIO이자 어거의 창업자 조이 크루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90%의 ICO는 쓰잘데기 없는 프로젝트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사용이 될 남아있는 코인들,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코인들만 이제 제대로 크게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중국에 있는 채굴자들이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갈 경우 채굴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3,565달러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면
최근 약세장에 가동을 멈춘 채굴기들이 다시 가동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하나 캐는 데는 3,565달러 정도가 든다라고 하네요. 중국 기준입니다. 웨스턴 유니언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통화도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암호화폐가 사람들과 기업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나 자산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아웃 플랫폼에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돈 되면 무조건 하겠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이제 기술적으로 또 다른 종류의 통화일 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호주 국세청에서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서 과세, 즉 세금을 매길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당국에서는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납세자들은 거래 목적 및 거래 완료된 암호화폐 재산 관련 날짜와 거래소 등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마 한마음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세금 낼 테니까 제발 규제라도 해줘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금 낼 테니까 그리고 그 신규도 좀 풀어주고 세금 낼 테니까 좀 사기치는 놈들도 좀 잘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투자하기에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이 되기를 이제 각자 바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비트맥스 CEO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기는 시기상조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한 글로벌 기업, 여기서는 애플을 예로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시총보다 작다. 그로 인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자산으로 분류되기는 힘들다라고 누워서 침을 뱉었습니다. 대만 국회의원 금관회 STO, ICO 규제 완화 건의. 대만 국회의원이 나라의 이제 규제 강도를 좀 낮춰주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현지 업체보다 외국인이 손쉽게 진입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정말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을 잘 아껴주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고 있죠. 국내가 아니고 대만의 국민이죠. 제가 국내라고 방금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기사 나왔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라서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암호화폐 뭐였더라? 그 조사를 하면은 특진을 시켜주네 마네 어쩌네 저쩌네 이랬는데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똥냄새가 풀풀 나서 그 기사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켈빈 아이어 바로 크레이그의 큰형이죠. 비트코인 SV 진영에 이제 어깨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비트코인 SV를 지지한다. 비트코인은 2019년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즉 빵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돈이 많죠. 이 사람도 돈이 많고 크레이그도 돈이 많은데 둘이 이렇게 어디 태평양 쪽에 섬 하나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둘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만의 세상에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살면은 지들도 행복할 텐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디즈니랜드를 뛰어넘는 크레이그랜드 그리고 켈빈 아이어 킹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0 즉 미국 온라인 쇼핑몰 overstock.com 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자회사입니다. 블록체인 자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코인을 하나 냈는데 바로 이제 코발트 거래 토큰 그것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코발트는 희귀 금속이고요. 이제 내년 한 해에만 2억 달러 규모의 코발트를 토큰화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 이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 아트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철도 기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안 보이지만은 일단 크게 비트코인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자동차 번호판인데 여기에 bearish라고 써놨죠. 이 뜻은 이제 하락세다,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하락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마 쇼 치는 사람인 것 같죠. 숏을 치니까 이제 하락하기를 바란다. 이번에 뚝배기 한번 제대로 깨졌기를 바랍니다. 세력들은 항상 사람들의 생각 반대로 가죠. 그래서 이번에 하락으로 개미들이 몰리니까 이제 뚝배기를 깬다 그러죠. 이제 한 번에 대박 박살을 내면서 이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긴 상승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섣부른 감이 있죠. 하지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로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새로운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